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이유로 검토 중인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결정을 6개월 연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이 중국과 협상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가 됐는데요. 시간을 벌게 된 국내 자동차 업계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성격상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성환경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결정을 6개월 연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을까요? 예,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서 입수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예정인 행정명령안에 따르면은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서 결정을 6개월 정도, 즉 180일 정도 연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총 기간이 11월 14일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원래는 오는 18일까지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걸 연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러한 연기 결정은 아무래도 EU와 일본과의 무역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무역 협상에서의 하나의 지렛대로서 자동차 관세를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런 표면적인 이유 외에도 최근 이슈로 불거지고 있는 미중 통상 갈등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통상 갈등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중국에다가 추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자동차 관세까지 추가적으로 부과된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받게 되는 타격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그런데요. 앞서 미국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가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 이런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을 했단 말이죠. 수입차와 국가 안보가 무슨 관계인지 이런 판정을 내린 근거는 뭐라고 보세요? 예, 그게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거한 것인데요. 이 법이 1962년도 미국과 소련 간의 냉전이 한창 진행될 때 통상 안보를 목적으로 만든 법안입니다. 예. 1955년, 58년 무역협정 연장법에 따라서 연장법 이후에 내용이 보완된 내용인데요. 예.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시킨 사례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수입금지에 활용한 경우는 1979년도와 1979년도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와 다음에 1982년도 리비아 수입 금지 정도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은 별로 사용하지 않던 법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와서 작년 4월에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걸 문제를 좀 삼아서 미국의 국제 철강 협회라든지 아니면 수입 업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월권을 했다라고 해서 미국 무역 법원에다가 제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 3월 25일에 그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런 대통령의 결정이 헌법에 합치한다라고 해서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즉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 결정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자동차의 경우에서 왜 국가 안보에 문제를 주느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지금 현재 상무부 보고서에 따르면 1977억 정도의 자동차와 경량 트럭을 이제 수입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동차 수입이 많아짐으로써 미국 내 생산이 저하되고 그러면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줄어들면서 혁신이 줄어드니까 국가 안보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논리를 아마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25% 정도의 자동차 관세 부과를 이제 명령한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당장 우리 입장에서는 한숨을 좀 돌리게 됐는데요.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와 캐나다, 멕시코도 이 관세 표적에서 제외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 전망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블룸버그 통신에서 밝히기로는 한국이나 캐나다나 멕시코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보고가 나온 후에 8시간 이후에 새로 나온 기사에 따르면은 약간 전망을 좀 애매하게 바꿔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국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은 네.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네. 그래서 한국과 캐나다, 멕시코가 제외된다는 얘기는 최근에 미국과 무역 협정을 새로 개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은 작년에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타결시켜서 올해 국회 개정안이 통과했고요. 예. 그리고 작년에 이 수입 관세 부과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때 당시에는 나프타 재협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캐나다랑 멕시코도 압박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데 어쨌든 USMCA로서 타결이 됨으로써 이제 그런 자동차 무역에 관련된 개정안 부분이 USMCA 안에 반영이 되었으니까 이제 제외시켜주는 거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건 아니니까 낙관하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2017년도 US ITC 자료에 따르면은 한국 자동차가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 품목에 있기도 하고요. 다음에 멕시코나 캐나다, 일본, 독일 다음으로 한국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도 보면은 자동차가 약 8.2% 정도 되고 무역 수지로서는 미국은
한 145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은 그 중국 다음으로 주요한 제2의 교역 상대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제품을 좀 살펴보면은 2018년도에 봤을 때 자동차와 자동차 관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7% 정도 됩니다. 1등과 3등인데요. 그게 원래는 1등과 2등이었는데 작년에 반도체가 9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사실 자동차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일에 관세 대상국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타격이 사실은 엄청난 타격이 나올 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자동차 관세는 유럽 연합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미국과 유럽 연합이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 미국과 유럽연합이 사실은 과거 정부에서 TTIP라는 형태로 일종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뭐 거의 논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예. 그러다가 작년 7월 25일 날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EU의 융커 의장이 만나서 좀 협상 개시 합의를 했고, 10월 1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다가 이제 일본, 영국과 더불어서 EU랑도 양자간 협상을 하겠다라고 이제 그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융커 여러 가지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작년 4월에 이제 할리 데이비슨에 EU에서 할리 데이비슨에 대해서 31% 정도 EU 관세를 굉장히 부과를 했었고, 그거에 대해 불만을 트럼프 대통령이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 관세란 것이 그 전에 미국이 철강이나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보복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좀 사실 그렇게 주장하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올해 4월에는 그 민항기 회사인 에어버스의 보조금을 문제 삼아서 미국이 관세를 좀 부과하겠다라는 어떤 협박을 한 적이 있고, 예. EU도 이에 대해서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어떤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는 사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유럽 내 국가들 간의 입장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이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나요? 예, 사실 EU가 28개의 국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입장이 굉장히 확연히 차이가 난 면이 맞습니다. 사실은 네. 과거에 한국이 EU랑 FTA 협상을 할 때도 보면은 그 협상안의 내부적인 조율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협상이니만큼 아무래도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좀 조율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보복 관세 고율의 보복 관세 위협을 하고 있고 좀 상황이 힘든 상황이긴 한데요. 그래도 4월 15일에 EU 그 집행위원회에서 무역 협상에 대한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시작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미국은 농산물이나 공산물 전체에 대해서 협상을 다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네. EU에서는 농산물은 제외하자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EU 내에서 브렉시트를 선언했던 영국 같으면 자유무역을 굉장히 선호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대륙 쪽의 국가들은 조금 주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 내에서도 그 독일과 같은 국가는 제조업이 발달해 있고 미국에다 자동차를 많이 수출하기 때문에 이런 뭐 협상에 대해 좀 적극적인 반면에 프랑스는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네. 굳이 그렇게 협상에 나서지 않고 싶어하는 생각도 있고, 과거에 TTIP 협상을 할 때도 프랑스가 조금 반대하는 입장을 많이 보였었습니다. 최근에 또 엘리제 궁에서도 이제 발표하기로는 이런 무역 협상 개시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 이유가 미국이 고율 관세를 보복을 하고 위협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이제 기후 협약인 파리 협약도 탈퇴했으니까 우리 이걸 그대로 좌시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표명 입장에서 좀 항의 표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는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내에서 업계를 중심으로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한 반대 의사가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예. 작년에 미국 피터슨 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자동차 관련 관세를 25% 부과할 시에는 미국 자동차나 부품 산업의 생산이 4% 정도 감소하게 되고 예. 고용이 62만 4천 명이 감소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업계나 소비자도 반발을 심하게 하고 있고, 또 232조에 대해서 조사를 개시할 때 그 미국 의회에서 이제 의사를 좀 표명했었는데요. 미국 의회 내에서는 이 무역과 관련된 이슈는 하원에는 세입위원회, 다음에 그 상원에는 재무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각 위원회의 상임위원장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었고, 그 외에도 주요 뭐 외교위원회 같은 데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이런 반대 의사는 단순히 뭐 어느 정당에 치우치는 게 아니고 공화당, 민주당 걸쳐서 전반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굉장히 일관적이기 때문에 정확한 전망하기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인데, 그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려고 그럴 것이고, 또 EU와 일본과의 협상이 가다가 잘 안 된다고 싶을 때는 뭔가 이런 협박을 한다는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영향이 철강 관세와는 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막강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철강과 달리 자동차는 소비자들이 직접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 설령 이제 좀 여러 가지 변곡점을 거쳐서 자동차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EU 측에서도 여기에 반발해서 2천억 규모의 2천억 유로 정도에 해당되는 관세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국제무역이론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관세 부과가 미국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과 같은 거대 경제권에서 관세를 부과했을 때 관세 부과 전 세계 시장 가격을 떨어뜨려 줄 수 있을 정도로 수요가 감소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뭐 수요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만 자동차 가격이라는 것이 뭐 반도체나 농산물처럼 그렇게 변화가 심한 것이 아니고 하방 경직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이득을 미국이 누릴 수 없다는 점에서 그 관세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봤을 때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우리 업계에 어느 정도 타격이 예상되나요? 예, 트럼프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관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긴 합니다. 그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에서 지난 4월 9일에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부과할 경우 그 당시 한국을 포함해서 봤을 때 한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0.2에서 0.3% 정도 포인트 정도 감소한다고 지금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예. 한국경제연구원에서 1월달에 발표한 보고서에도 무역 수지가 거의 최대 98억 달러까지 악화되고 자동차 생산량도 한 8%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고 현대자동차에서 자체적으로 말하기는 이제 만일에 25%의 관세가 부과되면 생산 공장 2개 정도의 물량이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40만 달러 정도의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요. 만일에 최악의 상황을 피해서 한국은 빠지고 미국과 EU 간에 이제 자동차 관세가 부과된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EU 쪽에 유럽 쪽에 있는 국내 공장들이 뭐 지금 수출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잠재적으로 미국에 수출할 기회 자체를 잃어버리는 부분이 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한국이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피해갈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되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는 굉장히 사실 대체재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의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만일에 미중 갈등이나 미국과 EU와의 갈등이나 미일 갈등으로 통해서 새로운 그 수요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제가 모형 분석을 직접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유사한 연구를 수행해본 경험에 따르면 충분히 기회 요인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중국의 이 무역 갈등이 점점 이제 보복 관세전을 넘어서 전방위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정보통신 보호를 위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단 말이죠. 예, 중국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치,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당연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5일에 미국 기업이 화웨이를 비롯한 일부 그 외국 공급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권한을 행정부에 부여하는 이제 행정명령을 서명을 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화웨이와 다음에 70개의 계열 거래하는 제한 기업 명단을 추가로 한 상태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미국의 안보에 우려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화웨이의 독주를 막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통신업체들 입장에서는 알들 불러서 좀 분발해서 5G에서는 화웨이에 뒤지지 말자 이런 주문도 많이 했었고, 예. 여러 가지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히 화웨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소비자와 미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화웨이가 미국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런 화웨이 거부에 따른 그 영향이 계속 퍼져나가게 된다 그러면은 전 세계로 확산되면은 그 좀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고, 또 다시 미중 협상이 재개되긴 합니다만은 이런 그 기술 패권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반격도 만만치 않은데요. 24조 원에 달하는 미국 국채를 팔았는데 또 앞으로 좀 어떤 카드가 있을까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미중 간 통상 분쟁 격화로 이제 그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이제 국채를 파는 거였고, 이번에 15일 날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한 205억 달러 정도 팔아가지고 사실은 국채 보유액을 많이 낮췄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국채를 팔아서 미국 금리를 끌어올리겠다는 목적인데, 그렇게 하면 중국 경제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외환 그 자산의 가치가 떨어져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거를 계속 쓸 수 있는 카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그냥 단기적으로 한번 협박을 하는 정도였다고 생각할 수 있고, 중국이 이런 미국 이런 무역 전쟁에 쓸 수 있는 카드는 결과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실효성 있는 카드는 없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성한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